38선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5km씩인가? 이렇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역들이 있는데요. 거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아주 뜨거운 뉴스가 있죠.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힘막이 쳐 있고 그 뒤로 폭발과 함께 흙기둥이 솟구칩니다. 정말 아주 미친 짓이죠. 근데 전체를 다 폭발시킨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을 폭발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왜 폭발시켰냐 찾아봤더니 때문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지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도 화가 나서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이거 군사분계선 위에 있는 그 MD를 폭발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해서 폭발을 시킨 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진짜 멀리 가야 경기 북부에서 만약에 진짜 무인기를 날렸다고 쳐요. 그럼 평양까지 150km를 날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무인기가 150km를 날아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준 그 무인기의 그 흐리무리한, 그 흐리무크한 그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없는 기종이고 또 정부에서 쓰는 기종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약간 또 느끼기에는 쇼를 하는 게 아니냐, 얘가 또 왜 이러냐, 미쳤구나, 약간 이런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대북 전단, 대북 방송이 엄청 예민하다고 합니다. 북한과 대치 상황까지 치닫게 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아이유와 빅뱅 등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도 나온다고 하죠.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서의 그 위력이 재확인된 대북 방송에는 이렇게 당대의 유행가들이 선정돼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게 이제 한국에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대북 전단지를 보내니까 얘네도 화가 나서 우물풍선을 계속 투척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은 제가 느꼈던, 제가 겪었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엄마가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치 엄마의 고향이 북한에서 정말 가까운 연천이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 속에 그런 흐릿하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 제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경기도 북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는 북한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엄마는 연천 사람인데, 연천이 어디냐? 북한을 가까이 하고 있는 곳이 철원이랑 파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철원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연천입니다. 그래서 그 제 기억 속에 연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정말 시골이고 군인 부대들도 정말 많고 국가 유공자들이 정말 많이 사시고, 철원에 가면은 그 남북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의 그 참상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정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에 그 연천에 가면은 이제 군사 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전망대들이 되게 많아요. 통일전망대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신분증 내고 가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북한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만원경으로 본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게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 사람이 정말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그냥 제 기억에 그때 막 서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었나? 그냥 이렇게 보여요. 철원이나 파주 쪽에 가면은 6.25 전쟁 관련 그런 뭐 기념 박물관이라던가 그런 역사 유적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백마고지도 가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6.25 전쟁에서 총을 굉장히 맞은 어떤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가서 봤는데 정말 건물에 구멍이 엄청 크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현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이나 파주 쪽에 가면은 혹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분명 그런 여행 루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철원이나 파주 쪽으로 가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그럼 혹시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냐? 그래서 아마 엄마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삐라라는 그 대남 전단지라 그러나? 걔네가 이렇게 뭘 뿌려요. 뭐 한국 조선 뭐 어쩌고저쩌고 국민들아, 여기 우리 조선 인민공화국에 오면 너네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공산당의 혜택과 뭐 이런 막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되게 많이 뿌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가면 돈을 줬다고 했나? 아무튼 어렸을 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가면은 뭔가 돈으로 주거나 뭔가 혜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그 삐라라는 걸 되게 많이 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으로는 저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이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지뢰요, 지뢰. 38선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5km씩인가?
이렇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역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한국에서 가장 야생의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보존이 된 곳이거든요. 거긴 야생 식물도 많고 야생 동물도 많고, 왜냐면은 거의 100년 가까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지뢰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뭐 철원이든 어디든 아직도 지뢰밭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지뢰들이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일반인들 거기는 그 잘못 밟으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뭐 제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직도 지뢰가 있어서 제가 연천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거기도 일부 구역,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아니, 아예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왜냐면 지뢰가 너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폭파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그런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지뢰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지뢰를 밟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농사를 짓거나 산에 가서 뭘 캐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밟아서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손예진 씨가 현빈 씨한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입니다. 진짜 북한이나 한국에 가면 그런 지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 프로그램을 틀면, TV를 틀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프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6.25 전쟁 때 가족들이랑 그냥 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해서 실제로 남한에 있는 뭐 오빠, 북한에 있는 여동생 이렇게 연락처를 찾아서 정부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서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타이틀 아래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땐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어렸을 적의 기억과 부모님의 기억을 더듬어서 나누는 그런 북한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북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중국에 대련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저도 북한 사람을 생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랑 말이 통하고 근데 단어가 달라, 억양도 다르고. 제가 막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부모님 여기 왜 온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약간 말을 아끼지만 아버지가 사업차, 아버지 일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근데 남동생은 북한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랑 되게 친해지고 싶었는데, 왜냐면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되게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수업에 안 나오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얘기도 얼마 못하고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왜냐면 그 친구가 수업 딱 시간 맞춰 오고 수업 끝나면 바로 나가고, 그래서 좀 되게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말을 많이 걸지는 않지만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정말 북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그 인민들도 돈을 벌어서 그 임금이 달러로 지급이 되면 그거를 무슨 무기 개발 용도로 해서 그 달러를 다시 다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돈을 주고 다시 회수를 해갔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막 코딱지만한 거죠. 그냥 진짜 개처럼 이래가지고 요만하게 돈을 버는 거죠. 다 나머지는 국가 뭐 무기 개발 명목으로 다 내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 탈북민을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뭐 엄청 흥미롭거나 대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북한에 관심이 있어 하실 테고, 또 실제로 북한 가까이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은 어떨까 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재미난, 흥미로운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如果你也想成为下一位爆红创作者，请打开下方资讯栏链接，一起来投稿吧。